반도체공학 10주차 강의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VT에 대해서 배웠었고, 여기서 VT는 VSB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스바디에서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가 들어오게 되면 VT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WDmax 분의 TOX 이 비율이 낮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도핑을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바이어스가 들어오면 VT가 높아지는 원리는 여기서 네거티브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일렉트론에 맞춰서 인버전 레이어에 반대로 양전하가 들어오게 되고, 따라서 인버전 레이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VT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원리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VT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GMmax 메소드, Constant Current 메소드가 있었고, GMmax 메소드는 말 그대로 GM이 최고가 되는 지점에 전압을 VT로 지정하는 방법이고, Constant Current는 IDS가 이 값이 나올 때 그때의 지점을 VT라고 지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Q 인버전 같은 경우 이제 소스에서 드레인까지의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그 길이에 따른 X에 대한 함수가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에 따른 공식으로 이렇게 X 디펜던시를 가지는 VCS를 도입한 공식으로 정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스펫 IV 모델을 이렇게 적어주고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IDS가 위스에 비례하게 되고, 그리고 뮤 값, 그리고 전기장에 비례를 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VDS가 작게 되면 리니어한 저항처럼 동작을 한다고 모스펫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게 VD 세츄레이션 값인데, VD 세츄레이션은 이제 VGS의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살펴보게 되면 VGS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2차 곡선의 모양을 볼 수가 있었고, VDS의 변화량에 대한 IDS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지점, 그 지점을 이제 세츄레이션 지점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제 공식 테이프로 ID 세츄레이션 값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D 값이 이제 VD 세츄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롱 채널 기준으로 Q 인버전이 0이 드레인에서 Q 인버전 값이 0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상태를 핀치 오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보면 전압이 낮아진 만큼 에너지 장벽이 높아지게 돼서 이제 급속히 빠른 속도로 통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핀치 오프 상태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VCS 값을 X 디펜던시에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가 L이 되는 지점에 VD 세츄레이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인데,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Q 인버전이 0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0이 될 수 없고, 전류 공식에 따라서 Q 인버전이 0이 되면 속도가 무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반도체 개발에 따라서 랭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최고
V 세츄레이션을 유발하는 그 일렉트릭 필드를 EC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EC보다 작은 경우에는 V는 μE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EC를 넘기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컨스턴트한 벨로시티 값을 가지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벨로시티 오버슛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채널이 짧을 때 이제 평형 상태에 벨로시티가 도달하기 전 채널을 빠르게 통과하는 그 상황을 이제 오버슛이라고 하셨고, 이제 최종 IV 모델로 이제 결국 이런 모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분모에 추가된 이 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고, 여기서 VADS가 작거나 랭스가 길게 되면 이 텀이 사라지게 되면서 롱 채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VD 색값 공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길고 불편하기 때문에 피스와이스 모델이라는 걸 적용해서 그 세츄레이션 전기장 아래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이상에서는 V 세츄레이션 값으로 컨스턴트하게 가져가는 이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값을 대입한 IDS 값을 갖다고 두고 풀면 VDS 값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VDS 값은 원래 VDS 값보다 더 이 텀이 추가되면서 더 작아지게 되는 그런 공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핀치오프가 생기기 전에 숏채널 같은 경우에는 핀치오프가 생기기 전 벨로시티가 먼저 세츄레이션이 발생한다. VDC 값이 더 작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배웠을 때 롱채널에 대해서는 VD가 VDC 값이 될 때 끝단 드레인에서 Q 인버전 값이 0이 되고, 그래서 그때 생성된 하이 일렉트릭 필드를 타고 일렉트론이 통과한다 라고 배웠고, 숏채널에서는 VDS 값이 줄어들게 되고 VDS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핀치오프 현상 전에 벨로시티가 먼저 세츄레이션이 되고 그에 따른 전류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Q 인버전은 그 L 지점에서는 0이 아니라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고, VD 셋 값을 넘어선 전압이 걸릴 경우 Q 인버전이 이제 이 값이 세츄레이션 상태의 이 값이 되는 지점이 더 왼쪽으로 소스 쪽으로 시프트 되는, 그래서 나머지 그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리전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스와이스 모델을 적용한 최종 벨로시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10주차 강의 요약 마치겠습니다.